자, 여러분, 오늘 LG전자가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성적표를 들고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6%나 껑충 뛰었다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시각 기준 주식시장을 보면 LG전자 주가는 오히려 1% 넘게 빠지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으면 주가도 위로 시원하게 뻗어줘야 맞잖아요. 그런데 왜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 답답한 하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가격표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거래량과 외국인 수급,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까지 세 가지 숫자로 나눠서 아주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전 분기인 올해 1분기 매출과 비교해봐도 0.4%가 늘어났어요. 보통 가전시장이 계절을 타기도 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도 많이 받는데 LG전자는 그런 외부 요인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회사의 전체적인 몸집을 꾸준히 키워가고 있다는 걸 이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해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할 진짜 중요한 숫자는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회사가 덩치만 커진 게 아니라 실속도 제대로 챙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이번 2분기에 LG전자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1조 5,788억 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엄청난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사업 보고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LG전자 전체 매출을 든든하게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집에서 매일 쓰는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를 파는 HS 사업본부, 그리고 에어컨 같은 공조 시스템을 다루는 ES 사업본부입니다. 공시 원문을 보면 이 두 개 사업본부의 매출을 합쳤을 때 LG전자 전체 매출의 약 39.8%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거의 40%에 육박하는 비중이죠. 회사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업 영역에서 돈이 쉴 새 없이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죠.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모니터, PC 같은 디지털 미디어 제품을 파는 MS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이쪽 매출 비중이 21.8%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전과 텔레비전, PC 같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본업에서 튼튼하게 돈을 벌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결국 본업에서 현금이 꾸준히 들어와 줘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LG전자는 지금 그 기초 체력이 아주 단단하다는 걸 이번 실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공시를 조금 더 뜯어보면 철이나 수지, 구리 같은 원재료를 가져다가 한국, 중국, 태국, 미국 등 전 세계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구조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글로벌 공급망을 잘 갖춰놓고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돈을 잘 번다는 걸 숫자로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는 주가도 위로 시원하게 뻗어가는 그림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LG전자가 서 있는 위치를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실적은 날아가는데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이 시각 기준 LG전자 현재가는 18만 3,300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직전 거래일보다 2,400원 정도 빠진 가격이에요. 퍼센트로 보면 1.29% 하락 중입니다. 실적 발표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도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해요. 실적은 역대급이라고 뉴스에서 떠들썩한데 내 계좌에 찍힌 주가는 반토막이 나 있으니까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속이 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가끔 주가가 조금 오르는 걸 보면서도 워낙 많이 빠져 있다 보니 바로 안심하기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주말에 계좌를 다시 열어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그런 위치에 주가가 갇혀 있는 겁니다. 최근 며칠 동안의 가격 흐름을 봐도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7월 1일에 시가가 20만 2,500원이었는데 19만 3,300원을 기록하며 하루 만에 4.78%나 훅 빠졌어요. 고가도 20만 2,500원이었고 저가는 19만 200원이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밀려 내려왔다는 뜻이죠. 2일에는 18만 5천원에 시작해서 19만 8,600원까지 올랐다가 19만 2,300원을 기록했고요. 3일에는 19만 원에 출발해서 17만 7,400원까지 크게 밀렸다가 19만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일매일 변동성이 크고 위아래로 흔들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직전 거래일인 6일 흐름을 보면 19만 2천 원에 시작해서 18만 5,700원으로 2.77% 하락했습니다. 장중 저가가 18만 1,400원이었어요. 최근 확정 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고가와 저가 범위에서 79% 지점, 즉 고점권에 위치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길게 연결해서 보면 방향 자체는 여전히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위로 뚫고 올라갈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밑으로 끌어내려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 흐름도 만만치 않아요. 18만 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시가가 18만 2천 원이었고 고가가 18만 4,900원, 저가가 17만 5천 원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가격표만 보면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강력한 호재가 시장에서 전혀 먹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장중 분봉 흐름을 같이 뜯어볼게요. 아침 9시에 장이 열리고 첫 체결가가 18만 7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9시 14분쯤에 17만 5,600원까지 주가가 훅 밀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침 일찍 실적 발표 뉴스를 보고 들어왔던 단기 물량들이나 아니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이제 재료가 끝났다고 보고 던지는 차익 실현 물량이 한번 쏟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면 그걸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고 던지는 기계적인 물량들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그 다음 움직임이에요. 17만 원대 중반까지 밀렸던 주가가 그대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10시를 넘어가면서 17만 9,900원대로 다시 올라왔고요. 10시 52분에는 18만 4,100원까지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11시가 넘어서는 18만 2,100원대, 지금 11시 27분 기준으로는 18만 2,600원대에서 꾸준히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침 저점이었던 17만 5,600원과 비교하면 장중에 1.05% 정도 가격을 회복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주가가 빠질 때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밑에서 그 물량을 조용히 받아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반등에 진짜 힘이 실려 있는지는 거래량을 봐야 알 수 있겠죠. 이 시각 기준 거래량이 75만 4천 주 정도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직전 4일 동안 하루 평균 거래량의 딱 절반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7월 1일에 144만 주, 2일에 207만 주, 3일에 144만 주, 직전 거래일에 104만 주가 거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평소보다 덜 붙은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내리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격은 파란불을 켜고 있지만 시장의 큰 돈이 강하게 이탈하면서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 장이 끝날 때까지 거래량이 얼마나 더 붙어주는지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누가 팔고 누가 사고 있는지 수급 주체별로 나눠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확정 데이터 기준 5거래일 동안의 누적 수급을 보면 아주 명확한 엇박자가 보여요. 여기서부터 실적과 주가의 괴리를 푸는 실마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에요. 최근 5일 동안 개인은 LG전자 주식을 383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6월 30일에 177억 원을 샀고 7월 1일에도 278억 원을 샀거든요. 그런데 2일에 무려 834억 원을 크게 덜어냈습니다. 3일에도 216억 원을 팔았고 직전 거래일에 211억 원을 다시 사긴 했지만 누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예요. 주가가 시원하게 못 가고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리니까 지친 물량들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빠져나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개인이 던진 이 많은 물량을 누가 다 받아갔을까요?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같은 5일 동안 무려 37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어요. 개인이 판 물량을 외국인이 거의 그대로 자기들 창고로 가져간 셈입니다. 물론 외국인도 매일 사기만 한 건 아니에요. 6월 30일에 208억 원, 7월 1일에 108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2일에 521억 원을 아주 강하게 사들였고요. 3일에도 181억 원을 담았습니다. 직전 거래일에 하루 8억 원 정도 살짝 쉬어가긴 했지만 전체적인 5일 흐름을 보면 외국인의 돈은 LG전자를 향해 분명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 쪽 자금, 특히 연기금의 움직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연기금도 최근 5일 동안 96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6월 30일에 36억 원 매수, 7월 1일에 26억 원 매도, 2일에 171억 원 매수, 3일에 19억 원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거래일에 104억 원 정도를 덜어내긴 했지만 며칠 동안 꾸준히 물량을 모았던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연기금은 보통 단타를 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보는 자금이잖아요. 그런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건 지금 가격대가 매력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도 5일 누적으로 6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6월 30일에 15억 원 매도, 7월 1일에 38억 원 매도, 2일에 46억 원 매수, 3일에 104억 원 매수, 직전 거래일에 30억 원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투신과 사모펀드 쪽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개인들이 지쳐서 떠난 자리를 외국인과 일부 기관이 조용히 채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안 가니까 답답해서 던지는 개인, 그리고 그 기회를 틈타 밑에서 주워 담는 외국인, 이 구도가 명확하게 잡혀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최근 확정 데이터 기준 외국인 지분율 추이를 보면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7월 1일에 28.41%였던 외국인 지분율이 매일 조금씩 올랐어요. 2일에 28.36%로 살짝 주춤하더니 3일에 28.55%, 6일에 28.64%, 그리고 최근 확정 데이터 기준 28.6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를 위에서 짓누르는 공매도 쪽 상황은 어떨까요? 주가가 못 갈 때 가장 먼저 의심해보는 게 공매도잖아요. 7월 1일만 해도 전체 거래량의 11.19%인 25만 6천 주 정도가 공매도 물량이었습니다. 비중이 꽤 컸죠. 그런데 이 비중이 2일에는 7만 9천 주가 나오면서 2.66%대로 뚝 떨어졌고요. 3일에는 13만 1천 주가 나오면서 5.9%, 최근 확정 데이터 기준 직전 거래일에는 14만 주 정도가 나오면서 9.34%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공매도 물량이 나오긴 하지만 시장을 완전히 압도할 만큼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 확정 데이터 기준 공매도 잔고를 보면 7월 2일 기준으로 약 198만 9천 주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 상장 주식 수의 1.22% 정도 되는 물량이에요. 이 잔고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량은 언젠가는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야 하는 대기 매수세거든요.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위로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 급하게 주식을 사들이는 쇼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198만 주의 잔고는 주가 상승을 부추기는 강력한 연료가 될 수 있는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매도가 주가를 짓누르는 압도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LG전자 내부의 숫자는 꽤 단단합니다. 실적은 좋고 외국인과 연기금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공매도 압박도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주가는 여전히 시원하게 못 가고 파란불을 켤까요? 첫 문장에서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은 LG전자 내부가 아니라 밖에서, 즉 글로벌 시장 전체의 흐름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금 전체 주식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아요. 코스피 지수만 봐도 최근 5일 동안 7.7%나 빠졌습니다. 직전 거래일 하루에만 4.8%가 내려앉았어요. 시장 전체가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짓눌려 있는 느낌입니다. 아무리 개별 기업의 실적이 좋아도 시장 전체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혼자서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나와도 적극적으로 돈을 집어넣지 않거든요. 글로벌 반도체와 기술주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 5일 동안 5.9% 하락했어요. 직전 거래일에 2.2% 반등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여전히 약합니다. 마이크론은 최근 5일 동안 무려 14%나 급락했어요. 직전 거래일에 1% 올랐지만 낙폭을 만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그나마 엔비디아만 최근 5일 동안 0.3%, 직전 거래일에 0.4% 오르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술주 전반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글로벌 기술주와 한국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크게 흔들리는데 LG전자 혼자만 실적이 좋다고 위로 뻗어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식은 결국 시장이라는 큰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거든요. 파도가 거칠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아무리 튼튼하게 잘 만든 배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LG전자의 실적이 배의 엔진이라면 지금 매크로 환경은 거친 파도인 셈이에요.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파도를 거슬러 혼자 전진하기는 버거운 구간인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왜 반대로 가는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에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매크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환율이에요. 7월 1일에 1548.6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매일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2일에 1551.8원으로 살짝 올랐다가 3일에 1542.1원, 6일에 1531원, 그리고 오늘 1526.3원까지 내려왔어요. 환율이 내려간다는 건 원화 가치가 강해지고 달러 가치가 약해진다는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샀을 때 나중에 주가가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환율 차이에서 오는 환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거든요. 즉,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돈을 넣기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며칠 동안 외국인이 LG전자를 꾸준히 사들인 배경에는 단순히 회사가 싸고 실적이 좋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환율의 도움도 분명히 작용했을 거예요. 환율이 계속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면 외국인 수급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의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 지금 가격이 얼마나 많이 눌려 있는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표시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이 33.73배고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29배 수준입니다. 배당 수익률도 1,350원이 잡혀 있어요. 현재 시가총액이 29조 5,473억 원인데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나 벌어들이는 이익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크게 비싸지 않은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걸 이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를 찍었는데 밸류에이션은 바닥권에 머물러 있으니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꽤 매력적인 자리인 거죠. 그리고 눈에 띄는 공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 6월 11일에 박원재 상무가 장내에서 LG전자 주식 100주를 매수했다는 내용입니다. 보고 후 보유 주식이 4,605주가 됐어요. 물론 수량 자체가 100주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시장을 움직일 만큼 큰 돈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임원이 자기 돈을 들여서 주식을 샀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지금 가격대가 회사 가치 대비 싸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신호로 읽어볼 수 있거든요. 주가가 어디로 움직일지 봐야 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작은 신호들도 하나씩 챙겨두면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걸 나쁘게만 볼 건 아니에요. 시장 전체에 껴있던 거품이 빠지고 수급이 가벼워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비투 물량이 정리되고 나면 시장은 악성 매물 부담을 덜게 됩니다. 이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LG전자 같은 대형주들도 다시 방향을 잡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오늘 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역대급 실적이라는 강력한 호재가 나왔지만 글로벌 기술주 조정과 코스피 하락이라는 거대한 악재와 부딪히면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첫 문장에서 던졌던 질문,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왜 반대로 가는지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리니까 혼자 버티기가 버거운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희망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개인들이 지쳐서 던지는 물량을 외국인과 연기금이 조용히 밑에서 주워 담고 있어요. 환율도 원화 강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 수급에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장중 흐름을 봐도 아침에 크게 밀렸다가 밑꼬리를 달고 서서히 가격을 회복하는 중입니다. 돈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흐름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이는 파란불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 체력이 튼튼한 회사는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가장 먼저 튀어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매일 밤 수많은 데이터를 직접 돌려보고 실전 매매할 때 기준표처럼 확인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은 명확한 기준 없이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흔들리다가 엇박자로 손절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해서 이 자료들을 전부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먼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흔들릴 때 세력과 기관의 평균 단가를 역산해서 기준 가격대를 잡아볼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어느 가격대에서 비중을 조절해야 하고 어디를 지지선으로 봐야 하는지 감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세력 단가 지지선 계산기 시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심리적으로 아주 든든하실 겁니다. 두 번째 자료는 대장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때 빠져나간 자금이 어느 후방 소부장 섹터나 전장 밸류체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가는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입니다. 단순히 한 종목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번지는지 숲을 같이 보실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눈을 키워드릴 겁니다. 추가로 차트 설정하실 때 복잡한 지표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눈에 편하고 직관적으로 흐름을 볼 수 있게 정리한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도 준비해뒀습니다. 여기에 계좌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매매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전 매매 전략 노트, 통합본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5060 세대분들은 이런 자료를 받아도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순환매 흐름과 주도 섹터 변화를 장중에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까지 같이 준비해놨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같이 흐름을 타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시크릿 책자 3권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 법칙, 돈의 시선, 그리고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전부 묶어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시장을 보는 시야가 확 달라지실 거예요.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기분 좋게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저와 끝까지 중심 잡고 가시겠다는 의미로 구독 완료 딱 4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다음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 간단히 작성만 해주시면 필요한 실전 도구들과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까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유료 리딩방 가입하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매일 전화를 드리는 방식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식의 불편한 연락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링크 안에서 바로 볼 수 있게 깔끔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편하게 확인하시고 여러분만의 매매 기준표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고 해서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움직임 뒤에서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다음 장까지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급등이든 급락이든 결국 중요한 건 하루짜리 감정이 아니라 그 돈의 방향이 계속 이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